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가 대표적인데요.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가 어제 그 모임을 갖고서 연말정산 등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나요? 어제는 한 대여섯 분 참석했습니다. 예, 회원이 한 20여 분 되신다면서요? 예, 지금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고. 네. 그 모임 이후에 그 브리핑을 가지셨는데요. 그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던데, 현 정부의 세제 기조가 그 증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구조를 분석해 보면요. 네. 그 복지 예산은 한 10% 증가율, 매년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다 아시다시피 한 3% 수준입니다. 네. 때문에 한 매년 7%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고, 이 7% 정도의 갭을 메꾸는 방법은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액공제 방식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단순히 대국민 홍보가 덜 돼서 증세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 맞습니다. 네. 문제는 홍보 부족이 왜 발생했느냐, 예. 이 원인 분석인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이걸 증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때 국민들한테 부담이 별로 없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증세다 한 관점에서 봤다면은 훨씬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거고, 그래서 처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훨씬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었겠죠. 근데 증세가 아닌데 심각하게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증세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할 필요도 없었던지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증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부터 증세를 시작할 것인가. 근데 그 부분에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하고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복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만약에 증세에 대해서 고민이 진지하게 되었더라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득층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가 정치권의 그 설태를 맞고 즉각 백지화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이 정도 되면 현 정부의 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뭐냐면 증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 이 증세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깊이 준비하고 진지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증세인데 네. 그러지 못하고 거의 날림으로 사실상 증세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사실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은 지자체 지금 재원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이제는 뭐든지 인상이라는 말만 꺼내면 국민들 여론이 저항을 해서 시행 제대로 이제 초기 작업도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말 그대로
복지만 많아지고 재정은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런 추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빨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복지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아침 소리 모임에서는 당이 더 이상 그 청와대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 오히려 당이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서 또 당청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청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말씀도 있고 우리 김무성 당대표님 과거 말씀도 있었지만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전에 긴밀히 협의가 되는 이런 방식의 당청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번에 연말정산 지금 사실상 소급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와대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 당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협의를 해서 연말정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청와대와 당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공조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 한쪽은 밀고 한쪽은 뒤로 당기고 네.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같은 주작이 나온 배경에는 당내 쇄신파의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불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네. 그렇진 않으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분적으로는 사실 수용을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비서실장하고 3인방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비서실장도 교체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3인방 문제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한테 힘이 너무 많이 쏠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세 분은 전형적인 이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실무자가 맞고, 근데 그 세 사람한테 쏠리는 힘을 어떻게 좀 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완구 총리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내각에서 좀 더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그리고 청와대의 다른 비서실에도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대통령과 이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실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추가 3인방에서 골고루 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그런 제안들을 건의를 했고 그건 100%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지금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실시될 원내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요.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의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실 계획이신지요? 예, 목요일 오전에, 지금 원내대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이주영, 유승민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분야, 저희들이 이제 주장했던 바가 개파 대결이 아니고, 정책과 비전 대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토론 주제죠. 증세 없는 복지 문제, 이 문제 원내대표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영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 대 탈박 또는 비박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지금 정책을 보신다고는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친박 대 탈박 이런 구도가 되면 상당히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힘들어진다 하는 생각인 거고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다 지금 다 당에서는 우리 다 친박이죠. 다 친박이고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또 탈박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박 탈박 이런 구도는 굉장히 소모적이라 보고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지금 당장 전국의 핵심적인 현안인 이 복지 문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복지 문제를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책 문제가 있고, 또 증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논의를 주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기조를 잡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겨내는 이런 역할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 쇄신 모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표 방향에 얼마나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정치는 국민들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낮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을 받는 분이 불리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 두 분이 세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친박 마케팅 같은 것은 아마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별로 박 대통령의 의중에 큰, 향방이 결정되질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네. 스스로 아마 자제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수도권 원내대표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득표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콤비네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로는 이주영, 유승민 의원 두 분이 양강 체제인데, 아마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는 두 분 다 수도권에서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표심을 얻어내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장은 수도권에서 지금 강세 또 아니면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 거죠? 아마 정책의장은 두 분 다 수도권 쪽에서 러닝메이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 대한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다들 기대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당청 관계를 좀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당하고 소통도 잘 되고 야당하고도 소통이 잘 되죠. 네네. 그래서 청와대하고도 그동안 꾸준히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에게 좀 기대가 큽니다. 좀 무게가 좀 많이 실려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리에게 상당한 좀 힘을 실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모임에서도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그만큼 정치적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좀 고난과 책임을 대통령 혼자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신데 요즘 분산해서 지금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등등 지금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수평적인 이런 협의에 의한 전국 운영이 가능한 지금 체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소통 부족 문제도 이완구 총리 체제가 많이 좀 해소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